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겪어보셨나요? 그저 선의로 베푼 나의 친절이 차갑게 무시당한 순간. 처음에는 감사해하며 고마움을 표현하던 사람이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하고 결국엔 나를 만만하게 여기게 되는 순간. 언제부턴가 당연하다는 듯 나를 이용하고 심지어 무시하기까지 하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남의 진심을 무리하게 대하는 걸까요? 사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습관처럼 배어있는 작은 행동들과 말투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작은 습관들이 무리한 사람들에겐 만만하게 봐도 되는 사람이라는 커다란 신호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대가 나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도록 나를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들에 대하여 사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리한 인연은 언제든 끊어낼 거라는 단호함을 가져라. 경숙 씨는 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늘 따뜻하게 대했고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기꺼이 도와주곤 했죠. 특히 오랜 친구인 민정과는 젊은 시절부터 함께해온 사이였습니다. 서로 힘든 시절을 버티며 의지했기에 경숙 씨는 민정의 부탁이라면 웬만하면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민정이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경숙아, 나 지금 너무 급해서 그런데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한두 달 내로 꼭 갚을게. 친구의 사정이 딱해 보였던 경숙 씨는 망설임 없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한두 달이 지나도록 돈을 갚을 기미는커녕 연락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먼저 연락하기도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정아, 전에 빌려간 돈 혹시 언제쯤 정리할 수 있을까? 그러자 민정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요즘 좀 빠듯해서 그래. 근데 너 우리 사이에 너무 깐깐하게 그러는 거 아냐? 순간 경숙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서 너무 쉽게 희생했던 것은 아닐까? 친구를 위해 도와준 것이었지만 민정은 그 호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태도를 보일까요? 사실 인간관계에서도 관성이 작용합니다. 계속해서 베풀고 희생하는 사람은 결국 주변으로부터 이 사람은 늘 도와줄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요구하는 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1. 선 긋기는 일찍 할수록 좋습니다. 처음부터 돈은 빌려주지 않아. 이런 부탁은 힘들어. 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상대가 허용하는 범위까지 요구합니다. 한 번 양보하면 두 번, 세 번이 반복됩니다. 2. 거절할 때 애매하게 말하지 마세요. 나도 요즘 빠듯해서 처럼 얼버무리는 말은 오히려 상대에게 조금 더 부탁하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여지를 줍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돈거래는 안 해. 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3. 미련을 버리세요. 그래도 오래된 친구인데 라는 생각은 관계를 계속 힘들게 만듭니다. 진짜 소중한 관계라면 단호한 태도를 보였을 때도 이해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만약 거절했다고 관계가 끝난다면 애초에 진짜 친구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인간관계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서로 주고받으며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건강한 관계가 지속됩니다. 만약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점검해 보세요. 내가 힘들 때도 옆에 있어 줄 사람인가? 아니면 필요할 때만 날 찾는 사람인가? 당신의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더 이상 당연하게 희생하지 말고 아닌 인연은 단호하게 끊어내세요. 그래야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2번째, 말을 아껴라. 쓸데없는 말은 안 하는 게 낫다. 이현숙 씨는 모임에서 분위기 메이커로 통했습니다. 누구와도 금방 친해지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죠. 동네 친구들과의 수다에서도
가족 모임에서도 항상 중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녀의 유쾌한 성격을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한 친구들과 점심을 먹던 중 현숙 씨는 최근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 갔는데 말이야. 점원이 실수를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현수가 그래서 결론이 뭐야? 갑자기 친구가 퉁명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친구도 피식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너 가끔 말이 너무 길어. 핵심만 말해봐. 순간 현숙 씨는 움찔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었던 걸까? 그저 재미있게 이야기하려고 했을 뿐인데 친구들은 오히려 지겨워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가볍게 여길까요? 말이 많아질수록 메시지는 흐려집니다. 지나치게 설명이 길어지면 듣는 사람은 핵심을 놓치고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말이 많을수록 상대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결국 이 사람은 신중하지 않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은 자신감 부족의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대부분은 상대의 반응이 두려워서 혹은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질지 확신이 없어서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한 설명을 덧붙이게 되고 결국은 핵심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말을 줄이고 더 신뢰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1. 말하기 전에 한 박자 쉬어라. 누군가 질문했을 때 바로 대답하지 말고 한 박자 쉬어보세요. 머릿속에서 핵심을 정리한 뒤 말하면 쓸데없는 말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라. 듣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 정보까지 장황하게 늘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추가 질문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라. 말이 많아지는 이유 중 하나는 침묵을 어색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오히려 신뢰를 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 없이 핵심만 말하는 사람이 더 신뢰받습니다. 말을 줄이면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무게가 믿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에게 더 집중하고 더 신뢰합니다. 이제부터는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핵심만 전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에 더 귀 기울일 것입니다. 3번째, 사과를 남발하지 마라. 박미정 씨는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한 성격이었습니다. 특히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면 바로 죄송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습관이었죠. 마트에서 카트를 끌고 가다가 누군가와 살짝 부딪히면 죄송합니다. 식당에서 점원이 물을 조금 흘려도 괜찮아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요. 심지어 가족과 이야기하다가 의견이 다르면 미안,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라며 먼저 사과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의 이런 습관이 사람들의 태도를 미묘하게 바꿔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식당에서 주문을 한 뒤 미정 씨가 혹시 반찬 조금 더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레 묻자 점원이 다소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거 추가 안 되는 거 아세요? 순간 미정 씨는 당황하며 얼른 말했습니다. 네. 죄송해요. 몰랐어요. 친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이어갔지만 미정 씨는 속으로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지? 단순히 요청을 했을 뿐인데 잘못한 것도 없이 본능적으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한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왜 필요 없는 사과가 나를 만만하게 만들까요? 1. 사과는 죄의 인정처럼 보일 수 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주 사과하는 사람을 잘못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합니다. 미정 씨는 단순한 요청에도 사과를 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의견을 가볍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2. 자신감이 부족해 보인다. 자신이 옳은 말을 했을 때조차 사과하는 습관은 상대에게 이 사람은 자기 의견을 확신하지 못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은 그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3.
사과를 남발하면 진짜 사과의 의미가 퇴색된다. 사람들은 가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사과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사과를 남발하면 정말 사과해야 할 순간에도 상대는 그것을 가볍게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불필요한 사과를 줄일 수 있을까요? 1. 사과 대신 감사로 바꿔라. 예를 들어 친구가 나를 기다렸을 때 미안, 늦었어. 대신 고마워, 기다려줘서 라고 말해보세요. 단순한 표현 변화만으로도 더 당당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2. 의견을 낼 때는 사과 없이 말하라. 미안하지만 내 생각에는 대신 내 생각은 이렇다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세요. 불필요한 사과 없이도 상대방과 충분히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3. 사과는 신중하게 그리고 꼭 필요할 때만 하라. 불필요한 사과를 줄이면 사람들은 나를 더 존중하게 됩니다. 사과는 죄를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사과가 필요한 순간에만 사과하고 내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4번째, 모든 부탁을 들어주지 마라. 이경희 씨는 주변에서 정말 좋은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않고 누군가가 어려움을 토로하면 먼저 도와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내가 도와준 만큼 나는 누가 챙겨주지 않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이웃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경희 씨, 나 이번 주에 급한 일이 생겨서 애 좀 맡아줄 수 있어? 사실 경희 씨는 그날 남편과 오랜만에 외식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데려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며칠 뒤에는 친구가 연락해 왔습니다. 경희야, 우리 가게 홍보하는데 사람이 좀 필요해서 그런데 주말에 몇 시간만 도와줄 수 있어? 사실 경희 씨는 집안일도 밀려 있었고 최근 계속된 부탁들에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같았습니다. 응, 그래, 도울게. 그러던 어느 날 경희 씨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도와주는 것이 싫지는 않지만 더 이상 당연한 사람이 되는 게 싫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거절하려니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절하면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건 아닐까? 그날 밤 경희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한 번도 부탁을 거절해 본 적이 없구나.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은 나의 호의를 권리처럼 여기게 되었다는 사실을요. 왜 모든 부탁을 들어주면 나를 가볍게 보게 될까요? 1. 부탁을 쉽게 들어주는 사람은 쉬운 사람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감사해야 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경희 씨는 원래 잘 도와주는 사람이니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2. 거절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시간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 시간과 가치를 지키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3. 도와주는 것이 책임처럼 되어버린다. 호의는 한두 번이면 미덕이지만 반복되면 그 사람이 해야 하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이번에도 해주겠지 라는 기대가 생기고 거절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무리한 부탁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1. 거절하는 연습을 하라.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힘들 것 같아요. 같은 말로 연습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단호한 태도입니다. 말을 길게 늘어놓을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이유를 말하고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2. 대안을 제시하라. 부담스러운 부탁을 받을 때 이번에는 어렵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도울게요. 혹은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까지만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도 나를 쉽게 이용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3. 도움을 주더라도 범위를 정하라. 1시간까지만 도와줄 수 있어요. 오늘까지만 가능해요.
처럼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도 나의 도움을 선택으로 여기게 되고 계속해서 부탁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도움을 주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결국 나 자신이 희생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겠다. 고 결심해 보세요. 그래야만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쉽게 이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5번째,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라. 이정희 씨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어디서든 밝게 인사하고 상대방이 불편할까봐 항상 조심스러웠죠. 친구들 모임에서도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실은 내색 없이 웃으며 동조했고 가족 모임에서도 모든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가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정희 씨가 기분이 나쁠 리 없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그녀의 호의를 당연한 듯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식사 자리에서 대화가 진행되던 중 한 친구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야, 정희야. 너는 맨날 착한 척하는 게 너무 티나. 모두가 웃었지만 정희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착한 척이라니. 그녀는 한 번도 억지로 친절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너무 모든 사람에게 맞추려다 보니 진짜 자신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면 안 될까요? 1. 사람들은 끝없이 요구한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한 번 맞춰주면 2번, 3번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엔 이 사람은 원래 착하니까 라는 태도로 대하게 됩니다. 2.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면 결국 상처받는다. 정희 씨처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다 보면 정작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외면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지치고 상처받고 왜 나는 늘 이렇게 살아야 할까? 라는 자괴감이 들게 됩니다. 3. 진짜 중요한 관계를 놓칠 수 있다. 모두에게 잘 보이려다 보면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정작 내 편이 되어줄 사람에게도 이 사람은 늘 남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니까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에게 맞추지 않을 수 있을까요? 1.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필요 없다고 받아들여라. 어떤 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2. 진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라. 수많은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기보다 정말 내 곁에 남아줄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보세요.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보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과의 관계가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3. 모든 대화에 동의할 필요는 없다. 상대가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내 의견과 맞지 않는 말을 할 때도 굳이 맞춰줄 필요가 없습니다. 난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자연스럽게 의견을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것은 결국 자신을 지치게 만드는 길입니다. 당신이 모든 사람을 배려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당신을 배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해 보세요. 그래야 사람들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나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상대방도 나를 존중합니다. 배려하되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내 경계를 지키고 불필요한 희생을 멈추세요. 오늘은 무례한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이유와 그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